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책 46, 47, 48, 49, 50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그쵸.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가 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였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로 뭘 한다? 바로 대화와 토론. 그렇죠? 대화와 토론을 먼저 한다.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대화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바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다수결 원칙을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 다수결의 원칙에서 우리 기억할 만한 거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다수가 꼭 옳은 것만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타협점을 찾고 만약에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먼저 봅시다. 소영이네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봅시다. 자, 소영이네 학교가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학교 또는 여러분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영이네만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 이렇게 바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학교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특히 놀다가 보면 싸움이 많이 나죠. 고학년들, 특히 6학년들이 축구 골대나 운동장 사용하고 있고 저학년 아이들은 그러면 축구 골대에 못 가죠. 아니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에 어디 공간이 있다면 이제 고학년 위주로 사용하는 아무래도 고학년이 좀 더 힘도 세고 권력이 더 높다 보니 특정 학년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 뭘 확인하는 겁니까? 1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확인해야겠죠. 무엇이 문제인가? 그치? 정확하게 문제점을 이제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왜 형들만 운동장을 사용하나요?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5학년 때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았어. 아, 이거 엄청 꼰대 발언이다. 그지? 야, 우리도 못 놀았으니까 우리 6학년 됐으니까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해. 너도 6학년 되면 네가 맘대로 써. 와, 이런 꼰대 발언이잖아. 그치?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운동장은 우리 학교 학생 모두의 것이잖아요. 자, 여기 나오죠. 너희도 내년에 놀면 되잖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바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러면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좋겠죠?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자. 첫 번째는 뭐다? 바로 대화와 토론. 그치. 대화 토론을 해결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운동장 사용 문제가 발생을 할까? 그치, 바로 고학년만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그치, 고학년만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뭔가 저학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운동장을 2개 만들면 되겠죠.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그쵸.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주어진 운동장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고학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뭔가 배려나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학년 학생들은 잘 보면 밥을 좀 늦게 먹죠. 아무래도 고학년 학생들이 밥을 좀 빨리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밥을 늦게 먹다 보니 운동장에 늦게 나오게 되고, 이제 먼저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선착순처럼. 그렇다 보니 저학년들은 운동장이나 뭐 놀이 공간에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아무래도 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교회장인 소영이는 학생 자치회의에 참석해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른 학년 대표들과 의논해 해결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 토의 주제,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친구들이 이제 의견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바로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흔히 토론에서 비판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 어떤 의견의 단점 찾아내서 반대만 해. 근데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그러면 반대를 할 거면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내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먼저 5학년 2반 친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한번 봅시다.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죠. 이런 걸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거 알죠? 토론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태도 중에서 하나,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비판적 태도. 그치? 그러면 이런 의견의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던지 말로 해볼까? 이 의견의 장점은 뭘까? 그치? 절반을 나누어서 노니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뭔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의견의 단점도 존재할 것 같아요. 뭐가 단점일까? 점심시간을 반으로 나눈다. 뭔가 밥 먹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반은 뭐 좀 늦게 내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반은 좀 일찍 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반으로 나눌지가, 그치? 점심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반으로 나눌지에 되게 기준이 뭔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언제부터를 할 거냐?
시간으로 만약 딱 끊어버리면 선생님 생각에는 좀 먼저 쓰는 반이 좀 불리할 수 있잖아. 밥 먹고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치?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뭐 12시 20분부터 1시 10분이야. 그러면 점심시간이 12시 20분부터 1시 10분까지니까 50분이니까 25분으로 잘랐어. 그럼 11시 45분까지, 12시 20분부터 12시 45분까지는 고학년. 뭐 12시 45분부터 1시 10분까지는 저학년이야. 그러면 12시 20분에 밥을 먹으러 내려갔으니까 불리하잖아, 고학년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이럴 것 같은데, 저학년이 예를 들면 12시 20분에 밥을 먹고 45분까지 기다렸다가 운동장에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기다렸다가 운동장에 노는 건 애들이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교실 가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비판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밑에 의견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저학년은 밥을 천천히 먹기 때문에 그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6학년 5반 친구가. 그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하루씩 돌아가자. 근데 이 친구 3학년 친구가 그러면 또 비판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치? 저는 학년별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달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네.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 그러면 뭐 월요일은 1, 2학년, 뭐 화요일은 3, 뭐 수요일은 뭐 4,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정하자는 거지. 근데 3학년 친구는 그게 헷갈린다. 학년별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한 달을 정하자. 아예. 근데 한 달을 사용하는 것도 또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건 너무 오래 길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학년 5반 대표 의견에 동의한다.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용하게 한 달은 너무 길다. 이런 것이. 하지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4학년 친구도 3학년 일반 대표 의견에 동의하고 있죠. 자,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했는데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 중에서 바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여기서 이제 대화와 토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가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정말 좋지 않니? 공평하게 운동장을 사용해서 좋아. 이렇게. 소영이네 학교의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것은 학교 학생들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져온 변화였다. 우리가 정한 거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더 잘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늘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죠. 서수의 의견도 잘 생각해 보고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탐구 활동을 꼭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민주적인 태도. 여러분이 흔히 이런 거 하면 귀찮아. 뭐 그냥 똑똑한 친구가 내는 의견으로 할 거야. 이런 태도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민주주의에선 제일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지? 또 친구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친구의 의견 중에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도 꼭 한번 따져보고 이런 태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면 늘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활동을 여러분이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학교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활동이죠.
많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할 게 많은 거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 우리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치? 먼저 문제를 하나를 딱 정해야 되겠지. 문제가 너무 여러 개면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 방안과 그 이유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문제 중에서 뭐 급식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그치? 흔히들 식당이 많이 붐비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뭐 식당에서 뭐 어느 학년이 또는 어느 학년 내에서도 반이 먼저 밥을 먹을 거냐, 이런 걸로 토론을 한다.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해결 방안과 까닭을 한번 써보는 거죠. 여러분만의 생각, 해결 방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뭐 어느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서 공정하느냐, 공평하느냐, 또는 합리적이냐. 합리적이란 말은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써보면 좋겠죠. 선생님 경험에서도 되게 급식 먹는 거, 급식을 빨리 먹어야지 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늘 먼저 내려가는 반이 먼저 먹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반들이 많이 생기죠. 점심시간은 12시 20분부터인데 뭐 한 12시 15분에 슬금슬금 내려오는 반들이 있어요. 그 반들은 솔직히 말하면 수업 시간을 조금 써버리고 날려버리고 밥 먹으러 와버리는 거잖아. 그 친구들이 맨날 먼저 오니까 먼저 먹어. 그러면 12시 20분 딱 마치고 내려온 반은 막 기다리는 게 10분, 15분 돼버리면 점심시간이 엄청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먹는 순서 이런 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특히 고학년한테 밥을 좀 빨리 먹으라고 보통 1번으로는 5, 6학년을 먼저 먹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 3학년, 4학년 친구들도 물론 빨리 먹기는 하는데 또는 1, 2학년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5, 6학년 친구들이 빨리 먹고 그 식당의 크기가 좀 작다 보면 5, 6학년 친구들이 빨리 먹고 자리를 비워줘야 뒤에 있는 저학년 친구들이 앉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고학년 친구들 많이 빨리 먼저 먹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나 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아니면 또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학년 안에서도 밥을 빨리 먹으러 가는 반이 있고 뭐 밥을 좀 늦게 먹으러 가는 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해결 방법을 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각자 해결 방안 여러분 건 아마 써봤을 거예요. 나의 해결 방안. 그치? 예를 들면 내 해결 방안이 뭐냐? 나는 먼저 먹는 학년을 뭐 매일 다르게 하자. 이렇게 했어. 뭐 월요일에는 뭐 1학년, 뭐 화요일에는 2학년, 뭐 수요일에는 3학년, 뭐 목요일에는 4학년, 금요일에는 5, 6학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왜냐하면 뭐 돌아가면서 먹는 것이 뭐 공정하다.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나의 의견이 지금 보면 뭐야? 먹는 학년을 매일 바꾸자. 그치? 매일 먹는 학년 다르게. 그러면 솔직히 이 의견에 장점이 있죠. 뭐예요? 공평하다. 대신 단점은 뭐예요? 헷갈리는 거죠. 매일매일 달라지면 그치 헷갈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럼 이 급식 문제의 소영이는 그러면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먹자. 뭐 이런 의견을 냈다 치자. 그치? 장점은 아무래도 헷갈리는 게 좀 적겠죠. 그쵸?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학년은 1, 2, 3이고 고학년은 4, 5, 6이야. 그러면 또 이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또 4, 5, 6 안에서 누가 또 먼저 먹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또 뭐 동현이라는 친구는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아예 점심시간을 다르게 하자. 그렇게 하면 뭐 먹는 순서로 싸우지 않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뭐 모든 학년이 점심시간이 아예 다르니까 뭐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식당에 뭔가 여유도 있죠. 공간이나 이런 게. 근데 단점은 또 뭐예요? 학교 시간이 결국 달라져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떤 학년은 그러면 3교시를 끝나고 뭐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년은 뭐 5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밥을 먹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급식 시간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의 방법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선생님이 사회 수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비판적인 사고 또는 비판적 태도. 이런 능력들이 높아야 여러분이 바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볼 수 있고 장점 단점 확실히 따져보고 여러분이 뭐 나중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든지 해야지 가장 좋은 의견이 선택이 되는 거야.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 결정을 다시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할 때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모든 친구들과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지 토의해 봅시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격 수업을 할 때는 뭐 친구랑 할 수는 없고 뭐 복습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스스로 이런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 마무리죠. 우리 1단원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였던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해가지고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렇죠?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 갑시다. 1번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 어디에 나와 있더라? 교과서 앞에 쭉쭉쭉쭉쭉 찾아보시면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기억날게요.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었더라? 정치. 자, 정치 우리 교과서 35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치의 의미가 뭐였죠? 35쪽에 나와 있어요. 정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정치이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이다. 이렇게 바로 교과서 35쪽에 보면 나와 있었어요. 두 번째, 다수결의 원칙을 설명하세요. 자, 다수결의 원칙은 말 그대로 대화와 토론이 통해서 양보와 타협이 어려웠을 때 다수의 의견으로 바로 선택하는 것이죠. 맞아요.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교과서 몇 쪽에 나와 있냐면요. 교과서 44에서 45쪽에 나와 있어요. 44에서 45쪽 다수결의 원칙 맞아요. 결국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바로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었죠. 맞아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늘 옳은 것은 아니니까 바로 뭐 해야 된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2가지 이상 말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우리 몇 쪽에서 배웠냐면 바로 42쪽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 42쪽 아니구나. 이건 실천하는 태도였고 38쪽에 보면 나와 있죠. 38쪽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첫 번째 뭐였더라? 인간의 존엄성. 그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하다. 그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뭐였죠? 바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바로 뭐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요런 민주주의 기본 정신 3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방금 전에 나와 있던 뭐죠?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맞아요. 민주주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예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2가지 이상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대화와 토론. 그치? 그 다음 바로 뭐야? 다수결의 원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됐죠? 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요 사이에 있었던 바로 뭐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뭐 양보와 뭐 타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뭘 거쳐야 된다? 바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 다음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됐죠?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필요한 태도를 말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쵸? 다수결의 원칙을 정했을 때 필요한 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아까 44, 45쪽에 보면 바로 뭐도 존중해야 된다고 했죠. 소수의 태도도 소수의 의견도 바로 존중한다. 그렇지? 그 다음 뭐 늘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맞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바로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한 배웠죠. 바로 무슨 정신이다? 관용의 정신이다.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생활 속 정치의 예를 2가지 이상 말하세요. 나왔죠. 뭐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사를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학교에서는 청소 당번 어떻게 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수 없는 많은 정치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째 단원이었던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